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전망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하반기 들어 스마트폰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 시장을 앞두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 아이폰 5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화면 크기를 3.5인치에서 4인치로 늘리고 LTE 통신 방식을 새롭게 지원하는 아이폰 5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21일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에서 첫 출시가 되며 한국은 10월 말 또는 11월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폰 5를 놓고 국내외 언론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혁신이 없다,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악평이 나오고 있는데 성공 여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레티나나 시리와 같은 차별화 요소를 담은 전작에 비해 무게감은 좀 덜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과 C넷 등은 아이폰 5가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거나 능가할 만한 차별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이폰 5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상 최대 히트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부재와 애플이 그간 보여줬던 깜짝 놀랄 만한 요소가 정보 유출로 희석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제품에 대한 실망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외 언론들의 악평과는 달리 시장에서 실제로 이 아이폰 5의 성공 여부는 좀 높다고 지금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애플의 판매 기록을 좀 갱신해 왔는데요. 지난 2010년 아이폰 4는 발매 첫 주 120만 대를 기록했고 잡스의 유작으로 불리웠던 아이폰 4S는 2011년 발매 첫 주에 무려 400만 대를 판매하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아이폰 5가 발매 첫 주에 50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무난히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출시 3개월 동안 역대 최대인 4,5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애플은 6,1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전망하는 4,500만 대를 3개월 동안 판매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억 대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그런 평가와 또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은 별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이 예상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깜짝 놀랄 혁신적인 요소는 없지만 아이폰 5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제품으로 봐야 하는데요. 우선 경쟁사에 비해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3.5인치 화면을 4인치로 변경했고 LTE를 지원한 것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LTE만 놓고 보면요. 미국 시장만 지원하는 U 아이패드와 달리 아이폰 5는 일본과 한국 등 전 세계 LTE 사용 국가를 대부분 지원할 예정이어서 판매 상승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고 불렸던 아이폰 4S의 경우에는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5의 국내 시장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국내 시장은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미 휴대폰 시장의 80%가량은 이미 LTE 방식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4S가 국내 시장에서 좀 저조한 실적을 거둔 이유는 LTE가 아니라 3G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이나 KT, LG U+ 등 국내 이통사는 LTE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LTE 스마트폰에 대대적인 보조금을 투입하는 출혈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3G 방식인 아이폰 4S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비싸니 상대적으로 판매가 저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 5는 3G가 아닌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좀 사정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아이폰 5 공급이 결정된 SK텔레콤과 KT는 벌써부터 물러설 수 없는 LTE 가입자 유치전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특히 올 연말은 200만 명이 넘는 아이폰 4 가입자의 2년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요. 이들 아이폰 대기 수요를 누가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LTE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폰 5에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4S와 달리 아이폰 5가 국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 통사의 보조금 마케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아이폰 5의 등장은 이제 국내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LTE폰 시장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긴 6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부터 국내 시장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아이폰 5가 이제 이 통사의 마케팅 효과를 있고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전자의 독주는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이 안방 시장인 만큼 자존심을 건 싸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이제 아이폰 5가 이제 국내 출시될 시점에 갤럭시 노트 2를 출시하고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는 지난 8월 말 이파 언팩 행사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5.5인치 디스플레이와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요. S펜도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삼성의 하반기 전략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이제 대화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4인치로 늘리긴 했지만 화면이 작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폰 5를 상대로 화면 크기에서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LG전자도 이달 18일 옵티머스 G를 발표하고 아이폰 5와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G는 이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이제 LG 계열사의 기술력을 모두 모았다고 이제 자부하는 제품인데요. 4.7인치 화면에 이제 쿼드코어 프로세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등 삼양만으로 볼 때는 이제 아이폰 5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사의 마케팅이 이제 어느 제품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5 출시와 관련해 실망과 악평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 업체들이 앞으로도 순항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